유산 줬더니 연락 끊긴 자식 현실인가? 남 얘긴가? 가끔은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키운 자식에게 한순간에 남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때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었는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거리감뿐이라면 그 씁쓸함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중년 가족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현숙 상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그 끈끈한 관계마저 재산이라는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녀와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 재산을 지키면서 관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후회 없는 마지막 준비까지 따뜻하고 실용적으로 안내해 드릴 겸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사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 자녀에게 유산을 준 뒤 멀어지는 부모들. 많은 부모님들이 죽기 전에 미리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자녀가 힘들지 않게 또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재산을 넘긴 뒤 자녀가 전보다 연락을 줄이거나 아예 거리를 두는 일이 생깁니다. 도와줬더니 남처럼 군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서울에 사는 64세 김 여사님은 유일한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이후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부모의 애정 표현입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이 애정이 한 번에 완결되었다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즉 의존할 이유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른바 심리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재산 이전이 끝난 부모에 대해 자녀가 무의식적으로 역할 전환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부모가 더는 나를 보호하거나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면 이제는 내가 챙겨야 할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거리감이 생기는 건 당연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재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보다 어떻게, 언제, 무슨 방식으로 줄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과 관계까지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산을 물려준 뒤에도 변치 않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돈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자녀와 거리감이 생기는가? 심리적 분리 현상. 내가 그렇게 키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자녀가 자립할수록 부모는 외로움을 더 깊이 느끼곤 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거리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분리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심리적 분리란 자녀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줄여가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자립과 동시에 책임도 함께 가져가야 하는 시기,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품보다는 자기 인생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의 입장입니다. 이전까지 자녀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온 부모일수록 그 변화가 외면처럼 느껴지고 서운함으로 남기 쉽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 이 씨는 결혼 후 독립한 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자책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리감은 대부분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새로운 삶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고 부모는 부모대로 빈자리를 느끼는 감정에 익숙해지지 못했을 뿐입니다. 심리적 분리는 건강한 가족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깊은 것도 아니고 멀어졌다고 해서 애정이 식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부모로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섭이 아닌 존중, 지시가 아닌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어떤 거리에서 만나고 계신가요? 3. 부모가 약해질수록 드러나는 자식의 진심.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조금만 아파도 겁이 나고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에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단지 신체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약해질수록 자식들의 진짜 마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땐 자식도 다정했습니다. 부탁하면 기꺼이 도왔고 전화도 자주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병원 동행을 부탁하면 바빠서 나중에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집안일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면 요즘 너무 정신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럴 때 부모는 묻습니다. 내가 예전처럼 건강했더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을까? 대구에 사는 60세 박 여사님은 무릎 수술을 한 뒤 혼자 거동이 힘들어졌을 때 두 자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부모는 진정한 외로움을 체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자식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외면하지만 누구는 더 가까이 다가오는 자식도 있습니다. 자식의 진심은 부모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 차이는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점점 약해질수록 자식의 태도는 감추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진심을 구분하고 진짜를 남기는 일입니다. 4. 명의만 넘겼는데 나갈 자격이 없어진 부모들. 아파트는 내가 가져. 대신 우리 부부가 계속 살게만 해다오. 이렇게 시작된 약속 과연 끝까지 지켜질까요? 명의만 자녀 앞으로 옮겼을 뿐인데 어느 날부터 부모는 그 집에서 눈치 보는 존재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세입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서울에 사는 63세 이모 씨는 몇 년 전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그대로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이사 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이유로 생활 방식을 트집 잡고 급기야는 부모님도 따로 사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을 듣게 되었죠. 문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재산의 명의는 바뀌었지만 관계의 신뢰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장치 없이 명의만 이전하면 부모는 사실상 권한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말 그대로 명의만 넘겼는데 나갈 자격조차 사라진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장년 부모님들 사이에서 점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려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면 지키는 것은 사랑의 지속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 명의 이전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조건과 권리를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말로 했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문서로 남긴 권리만이 부모의 삶을 지켜줍니다. 자녀를 믿는 것과 준비 없이 모든 걸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은 부모라면 명예 이전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면 조건부 증여가 답이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많은 부모님들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조건 주는 건 사랑이고 조건을 다는 건 불신이라고 느끼신다면 오히려 그 생각이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부 증여는 단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수단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존하는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면 자녀도 그 약속을 인식하게 되고 부모 역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9세 김 씨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되 거주권 유지와 생활비 분할 지급을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자녀는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게 되었고 가족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건부 증여는 믿지 못하니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미리 약속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이 오히려 서로 간의 책임감을 만들어내고 예기치 못한 오해나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조건 주는 사랑도 따뜻하지만 끝까지 지켜지는 사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단지 돈이 아니라 관계라면 조건부 증여는 꼭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 공증 유언장 감정과 재산을 함께 남기는 문서. 유언장은 단지 재산의 분배를 위한 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죽음을 준비하는 문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삶의 가치, 감정, 가족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담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증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과 함께 감정적인 전달력도 갖춘 중요한 수단입니다. 단순히 누구에게 무엇을 남긴다는 선언을 넘어서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 선택에 어떤 뜻이 있는지까지 담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큰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이유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늘 고마웠기 때문이라는 문장을 남기면 남은 가족들에게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가 전달됩니다. 또한 그런 메시지는 오해를 줄이고 상처를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61세 정 여사님은 공증 유언장을 통해 자녀에게 편지 형식의 메시지를 함께 남겼습니다. 형제 간 갈등을 예방하고 자신이 살아온 철학을 전할 수 있었던 이 유언장은 오히려 가족 간의 관계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증 유언장은 단단한 문서이면서도 따뜻한 말이 함께 담길 수 있습니다. 감정과 의도가 섞인 말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될 수 있지만 공적인 문서로 남긴 기록은 존중받고 유지됩니다. 이제는 재산을 남기는 시대를 넘어 가치와 관계를 남기는 시대입니다. 공증 유언장을 통해 내 마지막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로 남을 수 있습니다. 7. 신탁 제도로 내 재산, 내 의지 지키기.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결정도 유효한데 왜 벌써부터 내 의지가 무시당하는 걸까? 재산을 자녀에게 일부 넘기고 나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신탁제도는 부모의 권리와 의지를 끝까지 지켜주는 현명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이란 재산을 제3자인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운영과 분배에 대한 조건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즉, 재산은 자녀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로 등록되며 부모가 정한 조건에 따라 사용과 분배가 이뤄지는 방식이죠. 서울에 거주하는 62세 이모 씨는 본인의 부동산 일부를 신탁으로 설정하고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덕분에 자녀는 부모의 뜻을 존중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성숙해졌다고 합니다.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관리가 가능하고 상황이 변하면 조건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 간 분쟁을 줄이고 부모의 생전 의지를 끝까지 반영할 수 있어 법적 감정적 안정감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신탁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모은 자산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준비된 부모는 자녀를 믿되 제도의 기대는 현명함도 함께 갖춥니다. 8. 세 가지 전략을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 지금까지 조건부 증여, 공증 유언장, 신탁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전략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막연히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 조건부 증여는 당장의 재산 이전보다 관계의 지속을 우선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자녀에게 넘기더라도 거주권 보장, 생활비, 분할 지급 같은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도 책임감을 갖고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증 유언장은 감정과 유산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말이 아닌 기록으로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형제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차필보다는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신탁 제도는 내 자산을 통제하면서 자녀의 성숙을 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경제적으로 미숙하거나 가정 내 갈등 요소가 있는 경우 신탁을 통해 자산의 운용을 제3자에게 맡기고 내 뜻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전략부터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9. 후회 없는 마지막 설계를 위한 5단계 준비법.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좀 더 있다가 준비하지 뭐.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 정리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미안했던 일,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마음의 짐을 덜고 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재산 목록 정리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예금, 부동산, 보험, 빚까지 종이 한 장에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런 정리는 자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의지 표현입니다. 내가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은지,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 차필 메모든 공증이든 형태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법적 준비입니다. 유언장, 증여계약, 신탁 등 상황에 맞는 법적 도구를 전문가와 상담하며 준비해두면 나중에 후회하거나 갈등을 겪을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서적 마무리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의미 있는 사진이나 글, 물건을 정리하고 감사했던 순간들을 기록해보세요. 이런 과정은 단지 추억 정리가 아니라 삶에 대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후회 없는 마지막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10. 준비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이유. 부모 노릇은 끝이 없다고 하지만 정작 자녀보다 더 준비되어야 할 사람은 어른,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일까요? 준비된 어른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녀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 자녀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의지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는 말 속에 준비되지 않은 두려움이 담겨 있다면 자녀는 불안함을 먼저 느낍니다. 반대로 준비된 어른은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줍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한 인간관계, 그리고 내 삶에 대한 명확한 태도는 자녀에게도 마음 편한 부모라는 인상을 남기게 되죠.
서울에 사는 55세 박 여사님은 자녀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전 먼저 자신의 노후 생활 계획부터 세웠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자녀와의 대화는 부담 없이 진행되었고 자녀도 부모를 도와야 할 대상이 아닌 존경할 대상으로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준비된 어른은 재산만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관계를 지키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 무게를 남에게 넘기기보다 당당하게 중심을 지키는 어른, 그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도 마음 한편이 허전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단순한 금전의 이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랑도, 기대도, 때론 아쉬움도 함께 담기죠. 우리가 살펴본 조건부 증여, 공증 유언장, 신탁 제도는 단지 법적 장치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당당한 어른으로 설 시간입니다. 후회 없는 마지막 설계는 거창한 준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의지를 정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젠 내 삶을 내가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 선택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사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